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수입니다. 오늘이 12월 2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마땅하게 양호하다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파생상품과 관련된 변수가 남아있을 뿐이다 하는 것인데, 이 변수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엊그제 지수가 크게 흔들린 이후 어제 반등이 나오고 추가적인 그런 반등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것도 아주 탄탄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결국에는 시장의 주도권은 일반 개인, 즉 동학 개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한테 그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인이 주도하는 지수 상승 장세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그러한 지수 상승 장세가 나올 때 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은 바로 삼성전자죠.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누차 입이 아프도록 또 듣고 계신 분들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삼성전자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 같죠. 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뭐 거의 7만원 근처로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 중에 아직 한 달 채 안 남은 상태입니다만은 자, 연말 전에 7만 원에 안착이 될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 그것도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6만 전자다. 6만 원만 가면 들어졌던 그 삼성전자가 드디어 7만 원을 현재 지금 돌파를 하면서 7만 전자가 아닌 10만 전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라면 자,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어려운 개별 종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뻔한 종목,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어떠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종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을 많이 둬야 될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루만 본다면 오늘 SK하이닉스가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8% 가깝게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SK하이닉스의 몇 가지 호재가 중첩돼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 점 우리가 조금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SK하이닉스를 뭐 새롭게 매수한다든가 심지어는 뭐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바꾼다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SK하이닉스한테 좋은 것은 삼성전자한테 좋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분석하면서 삼성전자의 전망을 한번 살펴본다는 그런 뜻으로 SK하이닉스 호재를 좀 살펴본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물론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 대신 계속 갖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즉 삼성전자를 불과 1년, 2년 정도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년 내지 적당하게는 5년, 가장 좋은 것은 10년 정도 앞을 보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가 월등하게 SK하이닉스보다 안정성도 뛰어나고 성장성도 뛰어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두 종목 다 반도체 관련주이므로 양쪽 다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이닉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를 보면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주가 흐름의 윤곽을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시장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유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저희 회원에 가입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전 포트폴리오 시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10-054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직접 걸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점검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점검이 우선이죠. 자, 일단 원달러 환율 대단합니다. 4원 70전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1100원이 깨지기 직전 수준까지 추세적으로 자,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자, 어느덧 달러 인덱스는 91.18 수준까지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한 가지는 수급과 관련돼서, 자, 우리나라 주식, 자,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즉,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할 소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이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자, 미국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는 시스템, 이른바 초이동성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 증시가 편입될 소지, 편입 추진이 재개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만약에 추진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만 전해줘도 우리 증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이 견물적 3,700, 이 정도면 꽤 대규모의 순매수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직 이 외국인만 순매수를 해요. 지수 상승의 전형적인 수급 구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지수가 올라갈 때에는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그의 민첩 파악에 현재 민첩 파악에 동조하는 기관들이 따라가 주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현재 순매도를 합니다.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도 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약간의 변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들은 오로지 코스닥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코스피도 순매수 하기도 하지만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있고 꼭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유동성 환경, 글로벌 금융 환경 등으로 봤을 때 여전히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12월 10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두 번째 12월 달 두 번째 목요일 날으로서 선불 옵션 동시 만기 이른바 쿼드러플 위칭 데이죠. 자, 그것과 관련된 즉 파생 상품과 관련된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기관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는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투자가 현재 이틀 연속 순매수 한 그때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다든가 하는 것도 그렇고요. 베이시스가 좀 약합니다.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권에서 약간씩 출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또한 그렇다는 것이고요. 약간 좀 어렵기는 한데 참고는 좀 해주십시오. 외국인들이 현재 비차익 순매수는 하긴 하는데 전체 현물적 순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비차익 순매수 규모가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간 단기적인 지수 변수에 지수 변수를 좀 의식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단기적인 변수, 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죠. 다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나왔을 때 침착하게 그런 상황에 왜 나왔는지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를 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이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021년도
장세 전망이 곳곳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증권 시장에서 보는 2021년도 내년도 장세 전망은 이런 시각입니다. 아주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래요. 자, 현재까지 특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전 세계 돈이 풀리면서 초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곳이 이제 2020년도라고 한다면 2021년도에는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교과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여전히 유동성 장세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약간 수정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성장주, 인터넷이나 바이오 주들이 주도했던 그런 시장 성격에서 실적주나 경기 민감주 내지 가치주가 움직이는 현재 그런 장세, 그런 판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약간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적도 실적이지만 성장주도 올라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IT 종목들은 그 흐름에 충분히 동참하거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선도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실적주이면서 성장주이면서 동시에 가치주이기도 하며 시장 대표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만 봐도 삼성전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내년도 각 제반 분야의 실적 전망을 보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실적만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는 금년 대비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25% 정도 증가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보다 극적이죠. 한 60% 급증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바로 그것 때문에 더욱더 SK하이닉스가 오늘 탄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 유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반도체 말고는 자동차, 화학, 조선이나 또는 철강도 요망한데 지금 현재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와 화학입니다. 현대차가 자, 금년 대비 내년도 실적 전망, 영업이익이 130% 거의 2배 반 정도 급증한다는 거고요. 기아차는 100% 정도, 2배. 그리고 화학 쪽에서 롯데케미칼이 260%, 대환유화가 70% 정도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상당히 신뢰성 높게 현재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시장에서 보는 일반적인 종합지수 전망은 고작입니다. 고작 2800 내지 3000포인트 정도 본다는 건데. 자, 이거는 약과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 이 점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왜 그런지는 생략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3000포인트를 달성할 뿐만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가 되면 3,300, 3,600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2021년이 아니라 2022년, 2023년까지 보면 종합지수 5,000포인트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시대, 즉 지수가 그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그 시대의 주역은 또다시 강조합니다. 역시 삼성전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 지금 설정해 놓은 기준, 포트폴리오, 기본이 되는 포트폴리오 이런 것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자 완톱. 사실은 이런 장세에서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한 종목만 갖고 있어도 극단적으로 한다면 거의 몰빵이죠. 근데 원래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럴 정도로 삼성전자는 완톱,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최소한 30% 내지 50% 정도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중에 못 미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를 그런 정도의 비중으로 늘려놔야 된다 하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완톱 플러스 5의 5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3개 종목만 확정이 되어 있죠. LG화학 들어가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내지 하나솔루션,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필수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그리고 LG화학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침은 이들 종목은 뭐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도 복잡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쉬운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으로 아주 심플하게 가지고 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원타 플러스 5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네이버도 포함되어야 되겠네요. 네이버까지도 일부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까지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증신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그 목표 수익률을 좀 과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 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것조차 달성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프로 투자자들도 시장 수익률 달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률상으로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평균적인 일반 개인들이 시장 수익률, 종합주식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시장을 점검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 하이닉스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이닉스가 주가를 잠깐 보죠.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갑자기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했었죠. 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 전망, 자체 매출 전망입니다. 사실은 3분기, 4분기가 약간 저조할 수도 있겠다 했던 건데, 자, 시장의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오히려, 상황을 보니까 매출이 좋겠더라 하는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약 한 5% 정도 기존 전망에 덧붙여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것이 1차 배경이 되고요. 자, 삼성전자 얼마 전에 인베스트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얘기도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호재로 작용되는 듯합니다. 자, 낸드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죠. 낸드 쪽으로도 그동안 약간 좀 낸드 쪽에 투자를 약간은 지금 줄인 측면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낸드 투자를 하겠다. 아마 마이크론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극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V 극자외선 노광기죠. 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한 D램은 현재 D램 미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D램 극미세화 로드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나노 수준으로 초미세화, 극미세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거죠. 자, 물리적으로 17나노 이하로 가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기억고 그런 식으로 초미세화를 하고 있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D램 쪽에서 이런 정도로 미세화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초격차. 지금은 또 압도적인 1위인데 그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린다는 그런 전략이 아주 무서운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센서 지금 현재 소니를 거의 기술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또 어느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정도 수준까지 발전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2025년 앞으로 5년 후에 현재 화소의 6배 수준인 6억 화소 수준의 그러한 이미지 센서를 개발한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아이소셀이 현재 1억 800만 화소까지 현재 개발돼서 공급되고 있죠. 거기에 6배 수준까지. 그것도 5년 만에 말이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 그 이전엔 벌써 그렇게 되겠지만 소니로 완전히 압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아마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미지 센서를 중심으로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수익성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매출은 나왔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및 파운드리 부분에서 현재 실적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죠. 근데 그것이 내년부터 이제 바뀐다.
하는 것에서 이미지 센서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고요. 자, 파운드리에 대한 전망도 내놨죠. CAGR,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성장률 2025년까지 연평균 9%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 이게 그렇게 느린 속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 GDP 성장률은 훨씬 더 높죠. 거의 3배 이상 됩니다. 그런 정도, 이미 성숙된 산업에서 이런 정도 속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하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파운드리 시장도 지금 TSMC와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로 귀착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밝힌 전망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TSMC의 아성을 삼성전자 쫓아가서 2025년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그 시장을 잠식한다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것도 의미 있는 그런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NH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어요. 기존에 그들이 제시했던 TP,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는 12개월 선행입니다. 10만 5천 원 정도로 봤던 건데 14만 원 정도로 약 40% 정도 가깝게 현재 상향 조정했다는 것도 일단 호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통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러한 이슈가 된다는 건데요. SK하이닉스에 국한된 그러한 호재도 있어요. 근데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SK하이닉스한테 좋으면 삼성전자한테도 좋죠.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내년도 현재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배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공급이 특히 D램과 관련돼서 낸드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D램과 관련돼서 D램의 공급 전체가 감소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D램에 대한 투자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에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SK하이닉스도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적 대비 SK하이닉스가 12개월 선행 실적 대비 PER이 9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거의 17배 내지 18배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가 유리한 것만큼은 인정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지난달에 인텔 낸드 부분을 인수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2021년도부터 단계별로 또 상당히 심도 높게 현재 발현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상향 조정을 했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D램 부분의 공급 감소와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그 중에서도 D램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장치 산업입니다. 장치 산업. 그래서 수요가 는다고 해도 그 느는 수요만큼 공급을 같이 비례적으로 늘리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수요 비탄력적이 된다는 것이, 이에 따라서 한번 올라가면, 반도체 D램 가격이 올라가면 급등하는, 그러니까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뒤따라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그 당시에 반도체 D램 가격이 동향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몇 배가 올라간다는 거죠. 1년 사이에 말이죠.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 산업은 장치 산업이고 또 현재 시장 진입점이 워낙 높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은 독과점적인 공급 구도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3사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 이 3사의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다 합치면 거의 95%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독과점적인 어떤 담합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카르텔입니다. 암묵적.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독과점법, 각국의 독과점법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암묵적으로 그들이 현재 공급과 관련된
담합을 할 소지가 다분히 있고 실제 그렇게 진행된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공급이 조절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그 시장 진입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상태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은 공급자,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주도하는 장세, 공급자가 현재 그 우위를 점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수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수요가 꾸준하게 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된다. 그래서 그전과 좀 다르게 반도체 디램 가격, 반도체 디램 사업 부분에 적자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그 부분 고수익을 달성한 소지가 대단히 높고 더 좋은 수익을 연결된 소지가 대단히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수요 증가 부분과 관련돼서 보면 이 부분은 비대면과 관련돼서 최근에 수요가 늘고 있더라. 특히 PC와 관련된 수요가 늘고 있고 또 경기 회복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요가 또 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폰 판매도 결코 나쁘지가 않죠. 또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또 신기죠. 폼 팩터 접는 폴더블 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이것과 관련된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현재 기대가 된다는 거죠. 또 빠른 속도로 더 확대될 소리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그리고 추세적입니다만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서브용 DRAM도 최근에 약간 저조했습니다만 향후 재차 빠른 속도로 증가될 소지가 재고까지 어느 정도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 서브용 DRAM 가격도 다시 상승 곡선으로 전환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올라갈 소지가 높은 분야도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 떠나서 일단 내년 한 해만 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 삼성전자 인베스트 포럼에서 제시된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만 2021년도 디램의 현재 전체 시장의 성장률을 15% 내지 20% 정도 봤습니다. 15%, 20%,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죠. 낸드는 더 크게 봤습니다. 낸드는 약 30% 정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낸드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 삼성전자 좀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일단 시장 성장 전망을 이런 정도로 봤다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현재 배경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순환 사이클. 원래 반도체는 경기 민감, 경기 순환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약간 침체의 길을 겪고 향후 3년간 강세 사이클이 도래한다 하는 관점인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냥 강세 사이클 정도가 아닌 슈퍼 사이클이 올 소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이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 사이클, 반도체 디램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수순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내년 1, 4분기 때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서히 속도를 강하다가 2022년도 정도에 절정기를 맞이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이 된다는 건데요. 그랬을 때 평상적으로 삼성전자는 디램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규모는 한 20조 내지 많으면 30조 원 정도 그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내년도 정도에 거의 30조 정도 약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디램만 따져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후년 2022년도에는 디램 부분에서만 40조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40조가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게인 2018, 그 당시에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규모가 전체, 디램뿐만 아니고 전체 영업이익 규모 58조 9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넘어간다면 더 큰 이슈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정도. 어게인 2018이 2021년도 거쳐서 2022년도 정도에 달성되거나 넘어설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 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냥 가겠냐. 이런 관점이면 말이죠. 제가 이제 5년 9쯤 되면 삼성전자가 20만 원 간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단축되겠는데요. 2021년도에 10만 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이듬해도 또 강세를 보이면서
2022년도에 20만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니, 뭐, 5년 후에 20만원 받던 건데, 그 기간이 60% 단축이 돼서 2년 만에 달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삼성전자에다, 그래서, 뭐, 올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 초점 맞춰놓고 시장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삼성전자 강조한 지 1년 가까이 됐고요. 1년 넘어섰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과 비전과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그런 것을 합치시켜서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 동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내지 또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 현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